5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모두 달러 관련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달러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경제 위기가 곧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50보다 하락했을 때마다 미국은 경기 침체와 위기가 항상 발생했었어요. 현재도 50 이하를 계속 보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의 전반적인 제조업 시장은 매우 좋지 않다. 서비스 시장도 한번 봐야 되겠죠? 수요가 줄어들면은 시장은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현재 미국의 서비스 시장은요, 점점 둔화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확인할 지표는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파란 색깔 지표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이고 빨간 색깔 지표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회색 음영친 구간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와 위기가 발생했던 시기입니다. 이때의 공통점을 보면은 금리와 물가가 급등한 뒤에는 항상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었어요. 다 똑같죠? 보시는 것처럼 현재도 물가는 고점을 찍고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아직 금리는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시리즈 1편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24년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가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은 시기예요. 즉 그때쯤이 되면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간혹 금리가 떨어지면은 경제가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금리 인하의 배경은요,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금리 인하라는 것은 결국에는 통화량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자, 그럼 통화량을 왜 높일까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통화량을 늘리는 거예요.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도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 인하의 시작은 절대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금리가 빨리 떨어지길 기대하시는데 물론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단기적으로 좋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목적으로 본다면은 절대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금리가 오르면은 경기가 안 좋은 거고 금리가 떨어지면은 경기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금리 인상 시기는요 경기가 좋은 거고 금리 인하는 경기가 나쁜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금리를 왜 올리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가는 왜 오를까요?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가 증가해서 물가가 오르는 거고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소비는 언제 증가하죠? 우리가 돈이 많을 때 소비가 증가하겠죠? 즉 소비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경기가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경기가 좋을 때 발생을 해요. 반대로 금리는 왜 떨어뜨릴까요? 이거는 물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그럼 물가는 왜 떨어질까요? 간단하죠?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은 물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 떨어진 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소비는 언제 감소할까요? 소비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배경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금리가 그렇게 올랐는데 경기가 좋지 않았잖아. 그럼 방금 너가 설명한 것과 다른 게 아니야? 이렇게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상이 되면은 경기가 안 좋다라고 느끼는 건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볼 때는요 두 가지 관점을 보셔야 돼요. 바로 좋은 인플레이션과 나쁜 인플레이션 두 가지의 관점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좋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를 뜻해요. 즉 소비 증가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는 것은 좋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금리 인상은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프를 보면은 검정 색깔은 기준금리를 뜻하고 청록 색깔은 S&P 500 주가지수를 보여줘요. 박스친 구간을 보면은 금리가 오를 때 주식시장도 같이 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왜 물가가 오르고 금리도 올랐는데 주식시장이 그렇게 하락했을까요? 작년의 물가는요 공급이 막혔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 겁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러시아는 산유
산유국이고 우크라이나는 곡물 수출국인데 두 나라가 전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중국은 수출 대국이잖아요. 그 나라가 제로 코로나를 실행하면서 문을 다 닫았어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공급이 다 막혀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즉 작년은 공급망이 막혔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 거고 이를 나쁜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나쁜 인플레이션인 상황에서도 중앙은행은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억지로라도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감소로 생긴 인플레이션 시기 때 발생하는 금리 인상은요 주가 하락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금리 인하는 결국 금리 불황을 뜻하는 거고 물가 하락도 결국 소비 감소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금리 하락과 물가 하락은 경기 침체와 위기를 충분히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는 언제 떨어질까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금리를 조절하는 연준의 생각을 우리가 엿본다면 힌트는 얻을 수 있겠죠. 지난 6월 FOMC의 회의 내용 중 일부를 보면요. 연준은 2024년도에 금리가 4.6%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년부터는 금리가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년 언제부터 금리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중으로는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확인했던 금리 선물 시장의 금리 전망치를 보면은 올해 11월 달에 금리가 한 번 더 오르고 그 뒤부터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연준에서 발표한 지표나 지금 확인하는 금리 선물 시장의 지표가 미래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금리가 하락할 확률이 높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은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금리 하락과 물가 하락은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에서 경기 침체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됐고 앞으로의 영상도 빠르게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